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중문제연대 송대표를 맡고 있는 염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11월 28일이 건국강령 제정 78주년이에요. 제가 이 건국강령을 접하게 되면서 놀란 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건국강령 처음 보고 놀란 거는 18세 선거권, 23세 피선거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18세 안 됐잖아요. 근데 78년 전에 18세 선거권을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 출마를 23살이면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젊은 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 대창국인 거죠. 두 번째가 모든 이 토지를 국유하고 대기업 국유한다. 이걸 보고 또 한번 놀랐는데 이게 공산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잘 살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대기업하고 운수, 통신, 전기, 수도 이런 거를 국가 운영해서 싸게 해주겠다. 그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쿠바를 갔다 왔는데 쿠바를 가니까 그 보급소라는 게 있어요. 빵이 이만한 게 하나가 1,000원밖에 안 가요. 석유 엄청 싸요. 옷 엄청 싸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은 못 살아도 평범해도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먹고 살고 자는 데는 걱정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건국강령 보니까 딱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병원 갈 걱정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건국강령 임시정부는 꿈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창 꿈이 나왔나 하고 한번 살펴보니까 건국강령 1941년도에 지정이 되는데 그때 좌익 김원봉 독립투사들 있죠. 그분들하고 합작을 해서 좌우합작으로 건국강령을 설계하고 44년도에 헌법까지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건국강령은 임시정부 후반기에 좌우합작으로 만든 우리나라의 청사진인 거죠. 그래서 해방되면 이렇게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 내용들이 사회복지국가 건설을 대차게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놀란 거는 그 인민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에 보면은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 참정권, 입법권, 파면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보고 좀 놀랐죠. 파면권이 뭔가 국민 소환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입법권은 국민 발안제가 들어가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참정권은 국민 투표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참정권에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 단임권, 국민 투표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선거권하고 피선권 뺐고 참정권은 국민 투표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민주 3요소인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왜 들어갔나 봤더니 이걸 기초할 조성 선생이 1919년에 우리나라 독립을 만국 박람회 찾아가요. 그 다음 국제사회당 대회 준비를 가가지고 거기서 한국 독립외권을 만장일치로 국제사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 20년도, 21년도 유럽에서 탐방을 해요. 그래서 영국 노동당 지도자 맥도날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국 문제에 대한 4개 토론 제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서 일제 만행을 폭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게 차골 선생도 만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도 만났고, 네덜란드, 프랑스 등등 한 6개국 순방 지도를 만나면서 그 당시 사회민주주의국가를 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국제사회당 대표가 돼가지고 소련을 가요. 소련 가서 세계 공산당 평화대회에 참석을 해서 8개국 대표를 하고 한 3개월 동안 소련 전체를 이렇게 탐방을 합니다. 그러고 21년도에 소련 공산당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보고 돌아와요. 돌아오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공산당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서구에서 사회민주국가의 특징하고, 공산당의 특징하고, 우리나라에서 당군 사상이 유럽적으로 내려와던 군평의 사상이라고 있어요. 홍익인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해서 군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만든 게 삼균주의인 거죠. 그래서 삼균주의 사상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다 합쳐서 어떻게 하면 진짜 국민의 주인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서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서구의 이 자본주의 국가 여기는 전부 다 대의제권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부르주아 독재라는 문제가 많구나 느낀 거고 공산주의를 가보니까 여기는 공산다 일당 독재 문제가 많구나 느끼면서 이 양반이 느낀 건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예요. 자본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다 대의제 따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진정한 사회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치면 국민에게 국민발언권, 국민소환, 국민특권을 주어서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이걸 반복하는데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반드시 불패합니다. 사람이 속성상 사람은 욕심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욕심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산들을 이어받아서 오늘 어떻게 이걸 복원시킬 건가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 우리나라에도 직접민주화를 할 때가 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에서 정권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그 정권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민한테 주권을 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뭘 주겠다. 내가 뭘 해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권자인데 촛불혁명 이겼으면 적어도 국민한테 주권을 나눠줘야죠. 그 주권을 국민발언이, 국민소환이, 국민특파는 나눠줬어도 지금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저거 미국 사람 봐서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 잘 모르겠다. 국민한테 물어보겠다. 국민투표를 붙였으면 지소미아 종결하는 거 그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지소미아 즉각 종결을 하고 결정이 나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하고 잘 해보고 싶어서 이거 연장하려고 그러는데 국민이 반대한다. 국민 반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국민 백이 필요한데 이놈의 정권이 정권을 만들어줘도 국민 백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총선 이후에 올 개헌 시기에 반드시 지금을 통과시키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이번 총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총선 때 직접민주당 개헌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그 힘으로 권광영 임시정부가 주장했던 대한국민의 오랜 꿈 민주적 사회 건설 그 건설을 직접민주로서 실천하겠다라는 게 저희 직접민주 연대의 창립 동기입니다. 이걸 좀 잘 좀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